대통령 해설을 합니다. 그러나 KTV는 정부 정책을 홍보 전달하고 모두 정부 보도자료에 기반해서 제작하고 취재 없이 그리고 논평 없이 팩트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체별 채널별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KTV는 정부 대통령의 그 홍보기관으로 실제 운영됩니다. KTV 미션과 비전이 적힌 바와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행보에 관련 유튜브인 KTV 이매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KTV가 편성을 함에 있어서 정부 회의나 여러 가지 생중계를 결정했다는 것을 청와대 수석이 발표할 정도로 거의 정부 기관의 어떤 상하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부 조직입니다. 제가 한 10분 더 드릴 테니까요. 네네. 네, 40분까지는 빨리 예, 40분까지 마무리하시는 걸로. 예, 대통령 총리 지시사항 처리는 KTV의 정규 업무입니다. 기획편성부 업무를 보면 지시사항 관리, 대통령 총리, 그리고 당정협조 그런 부분이 있고 위임정결 규정에도 공약사항 관리 뭐 그런 부분, 국무총리,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 그런 부분이 정규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대통령과 총리의 지시사항을 처리하는 그것을 갖다 정규 업무로 규정하는 언론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KTV는 언론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권남용, 남용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기준을 재판부에 말씀드리는 것은 뭐 의미 없다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원심에서는 예외적으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려면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 그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대법원 판례 입장을 설시하면서도 이러한 그 구체적인 법령상의 기준을 어디에서 차용하였냐 하면은 바로 위임 정결 규정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위임 정결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예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절차의 신속성, 업무 처리의 편의를 위해서 한 내부 절차 그 의사결정의 간소화 규정일 뿐입니다. 예,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공정성, 균형성 규범이 추상 규범이며 그리고 행정제재로서 위반에 대한 제재도 낮고 그리고 그 얘기는 표현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입법자의 어떤 입법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보 홍보 채널, 공보 채널에 이런 공정성, 균형성 규범이 적용되는 것은 그 모순적인 일이고 이렇게 된다면 정부는 지금 KTV는 지금 오늘도 이 시간에도 공정성, 균형성을 위반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결론 항소이유서에 있는 거는 넘어가고 요거는 항소이유서에 많이 쓰지 않은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엄청나게 달구었고 국회 의장이나 야당 대표나 단식하고 어떤 분은 삭발하고 자영업자들은 몰려들어서 시위를 하고 그런 엄청난 비판 반대 기사가 있는데 KTV는 그때 그냥 IAEA의 어떤 기준 그리고 정부의 발표 그 정도만 자막 처리했고 전혀 이런 뉴스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합니다. 서남권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과 반대 견해가 있는데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 소개만 하고 있고 그리고 수개월 동안 이어진 전자권 전환 문제도 엄청나게 많은 비판과 그런 보도가 지적하는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공포되고 시행됐던 정보통신망법 흔히 입틀막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진보 보수 진영을 막론하고 좀 비판과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KTV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는지 기대 효과는 뭔지 그런 정도의 보도만 했습니다. KTV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KTV는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검이나 원심의 그 언론사 판단은 잘못됐습니다. 언론중재법을 가지고 들었는데 언론중재법은 피해구제, 명예훼손이나 그런 부분 피해구제를 신속하기 위한 법제인데 거기에서 개념을 언론사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방송사업자가 포함되는데 심지어 뭐 영화 TV, 바둑 TV도 다 언론사입니다. 이 법조문에 의하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KT 올레 TV, SK 브로드밴드, LG 헬로비전 그런 것도 다 언론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를 같이 쓰고 있다고 해서 취지와 무관하게 모두 언론사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정치나 사회 뉴스를 많이 다뤘다고 이제 특검도 얘기하는데 이거는 KTV가 여러 진술에도 나오지만 박준석 추동진도 인정하지만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스크롤 뉴스에 관심도 없고 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중 비교 없이 그냥 자의에 의해서 선정했던 사례였고 본인도 그게 자기 판단에 의한 거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도 14,000건 중에서 예를 들면 1년에 14,000건 정도가 나가는데 거의 0.3%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이 내용조차도 정치사회 뉴스에서 의견 표명적 뉴스는 스크롤 뉴스에서 다룬 바가 없습니다. 조국 씨나 누구의 특정 정치인의 수사를 시작했다든지 기소를 했다든지 법원에서 선고가 있었다든지 팩트적 사실 어떤 거였지 누구의 주장 견해 옳다 그르다의 그런 부분은 포함된 바가 없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에 침해했다라고 하는데 알 권리는 이제 헌법상 이제 37조 2항에서 상방구조적 입법에 의해서 보장과 제한을 법률에 의해서 다 위임하고 있고 헌법 규정이라는 점 그리고 KTV라는 매체 성격과 기능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알 권리 판단을 어느 때나 갖다 붙일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 판단하는 건 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법 6조에서 국민의 알 권리 부분은 일종의 이후의 노력 규범, 선언적, 지향적 규범이라고 볼 것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홍보 전문 채널로서 공통된 게 있는 KTV, 국회방송, 국방TV가 있는데 모두 이렇게 홍보 채널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국방TV도 아니면 특히 국방TV는 매일매일 공정성과 균형성을 위반하고 있는 원심의 취지, 특검의 취지라고 한다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매체 다채널 환경으로 전제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87년에 공정성 개념을 폐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방송의 공정성, 어떤 매체든 찬반 견해를 동일하게 경중을 갖게 이렇게 보도하라는 게 그 개념이었는데 연방통신위원회의 어떤 심의 규정이었고 규범이었는데 그때는 라디오 방송 정도 희소한 전파 자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파뿐만 아니라 케이블, IPTV 등등에서 수백 개의 채널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그런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공정성 개념을 87년에 폐기했는데 그 이유는 각 매체별로 특정 의견을 허용하더라도 반대 의견을 말하는 다른 매체들도 무수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론 내지는 방송 부분에 있어서 위축 효과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폐기한 다음에 그 이후로도 계속 폐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KTV의 일반 보도 채널과 같은 기능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은 아까 언론사가 아니라는 점과 함께 설명으로 대체를 하고 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형 특검의 구형은 공소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특검은 이거를 갖다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하면서도 거의 양형 기준은 내란선전에 준하는 정도로 판단해서 구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다라는 거고요. 원심도 양형 사유로 이러한 사유들을 밝혔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항소이유서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부하 직원에 대한 책임 전가가 아닙니다. 방어권 이런 걸 책임 전가하고 반성 없는 태도로 본다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비난도 아니며 다만 실체 진실에 좀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점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검 항소 이유서에 대한 그 반박은 여기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예, 아니. 변호인 그 첫 번째 증인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은 이 사건 당시에 예. 어디 있었어요? 존재했었습니다. 취재팀장으로 아니 그러니까 회의도 같이 하고 그 위치가 어디 있어요? 그 사무실에 사무실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원장실은 위에 층에 있고 아래 그 취재팀 보도부에 있었습니다. 보도부에 예, 있었다. 예, 예. 그 사람은? 저는 5층에 방이 있고요. 3층에 있었어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같이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처럼 뭐 첫 번째 예, 그 잠깐만요.